안녕하십니까. 박남기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조직인 일진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더욱 집단화되어가고 흉포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에 이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즉 미성년자가 일으키는 재반 폭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 정진규 참교육실천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청 이광훈 교육국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편으로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 박주정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윤민자 지부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부터 본 뒤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학교 내 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주 전남 지역에 일진회와 같은 학교 폭력 조직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진회 존재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자꾸 없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애를 가르치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로서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학교 내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새 학기에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보복과 집단 따돌림 등을 우려해 신고하기보다는 그저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한 학생들을 집단으로 한 20명 정도를 제가 집단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이 극히 미미하다. 사실은 신고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피해자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없다. 정부는 학교 폭력을 없애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3월과 4월 2달간을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 문제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 전반에 유기적인 예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둬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점이 많은 거거든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이라든가 생활성을 너무도 잘 알고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파악이 먼저 진솔하게 이루어진 다음 그 이후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을 할 것은 하고, 또 그것이 어려워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면 거기는 경찰이 어떤 상호보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애정어린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예방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원인 진단이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그 대책을 수행해 왔는지, 그런데 그 대책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분석이 되면 이어서 보다 바람직한 예방책은 뭘까 하는 것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규 스님, 지금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원인을 한번 간단히 분석해 주시죠. 지금 일진의 문제가 나오면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 어찌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점에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반성을 하고요. 이 원인은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은 때리는 아이의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맞는 아이들은 불안하고 그럴 때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말 되돌아보는 과정이 없이 원인을 판단할 때 성급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이 패배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일탈 행동을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은 그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맞고 다니는지 때리고 다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기가 어려운,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그 부모님께 얘기하기도 어렵고 선생님께도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소외 현상이 실은 그 근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지금 참학에서 나오셨는데 윤민자 지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학교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걱정이 된다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맞았으면 맞았다, 때렸으면 때렸다는 것을 누군가는 좀 들어줄 사람, 아니면 말할 사람, 이런 상대가 있었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굉장히 흉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 일면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계속 폭력에 노출되고 무감각해진 사회에 좀 휩쓸려서 좀 기세등등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면 아주 이제 입시 제도부터 시작해 나오지만 우선은 이 폭력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그 직접적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아이들의 소외 현상, 어찌 본다면 학교와 과정으로부터 전부 다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최근의 특징,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 폭력은 그 신체적 폭행, 또 협박, 금품 갈취, 집단 괴롭힘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04년도 말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학교 폭력이 막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은 2003년도보다도 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4%, 그 다음 비슷하다라는 것이 37.8%로 대답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주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인 동일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금품 갈취는 주로 교회에서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집단 괴롭힘은 주로 피해자의 약점 등을 잘 아는 동급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피해 장소는 교내를 막론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교외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가 앞으로 그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유형에 따라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학교에 학교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육청의 자료와 경찰청의 자료 혹은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어디로부터 올까 해서 교육청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장 학사님 어떠신가요? 어쨌든 우리 학교폭력 문제로 이 매스컴 보도를 보면서 참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건이 줄었느냐, 두 건이 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양상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통계적으로 말하면 저희 시교육청도 비행 건수는, 총체적인 비행 건수는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약 200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 어떤 흐름이 옛날에는 금품갈취나 이런 쪽에서 이제는 폭행 쪽으로 조금 더 발전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질적인 면에서도 옛날에 그 우리 다닐 때나 그 이전보다 음습하고 또 교묘하고 또 가혹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양적인 면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실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실상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학교나 학부모,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장학사께서도 전남 공고에 계실 때 그 인근에다가 4,000여 평 비닐하우스에 그 농가까지 구입을 해서 직접 그 학생들하고 숙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 교육을 실천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끌었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어디 간단히 지금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나올 때 참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을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 점에서 고민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 없는 어떤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교수님, 네.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 학교 간의 관계가 오히려 점차 가면서 멀어져 가면서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간의 그 다툼이 있어서 학생들끼리 학생부에 왔을 때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도저히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잘못이 아니라 다른 아이 탓을 하거나 또 아이 잘못으로만 이게 돌립니다. 예. 그러나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의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거나 또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아이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외로움을 친구들하고 달리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또 같이 다니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것인가, 또 그런 지혜를 우리 학교가 어떻게 교육하고 나눌 것인가를 선생님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하면서 이 말 가지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흡연을 많이 하거나 폭력을 하는 학생들 욕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한번 새기는 그 일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작년에 인성교육실 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또 했지만 저도 이렇게 가슴에 두 손, 그리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했는데, 그게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욕망을 조절하는 이런 것도 배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차원에서도 지금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 문제로 또 하나가 이 학부모들과의 연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권들에서 그 교사들과 학부모의 관계를 좀 멀게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참학 쪽에서 바라보실 때 지금 학부모들하고 학교가 이게 공동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지금 연계가 멀어지고 있다.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노력한 걸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지금 학부모와 학교의 상황을? 지금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부신이라는 게 학부모들은 많이 학교를 좀 부신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해서 학교에다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두 사람만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많고요. 그것을 조금만 더
해결해 줍사 하면은 좀 시끄럽게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폭력이 제대로 좀 해결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 더 할 말이 없이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 없이 우리 아이들이 폭력성이라든가 학교 폭력이 없어질 거다라는 것은 뭐 저희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걸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드러내놓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찌 본다면은 이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안 한 것처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데는 또 교육청의 어떤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나 이러한 거 있을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 아이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모든 게 초점을 두고 만약에 그게 발생했다면 선도하고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또 치료하고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학교 쪽에서 운영해 주는 것을 가장 저희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공개된다든가 교육청이 올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그걸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그 폭력이라는 거 통계를 낼 때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폭력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생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경영자는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 학교 상황에서는 어떠신가요? 학부모님들 경우는 그 학교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학교를 나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장께서는 가능하면 언론에 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은폐되고 감춰지면서 진정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학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같이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의 경우도 이번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분에 제가 좀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감점 방식에서 이제는 선도를 많이 하는 곳을 가점, 상점을 주겠다는 방식인데 이 둘 다 이 주인이 빠져버리고 어떤 관리 감독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면 있는 그대로서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국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지금 학교들에서는 아마 학교 현장에도 계셨을 텐데 하여튼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정확하게 문제로 인지를 하고 그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보완이 따라야 될까요? 실제로 그 어떤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 보고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였고 교육청은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는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와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학교에 뭐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학교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 폭력이 뭐 그 학교니까 있을 것이다. 다른 학교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학교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얼마나 신뢰할 만하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정말로 학교에서 신뢰하게 해결한다면 학부모들은 오히려 아하 문제가 일어나도 여기 학교는 해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학교 문제 있다,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학교별로 폭력대책위원회도 있고 뭐 또 책임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박주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 그 학교 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장 또는
변호사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책보다는 예방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책기구, 대책위원회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또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책임교사제는 작년 9월이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월 달에 공포되고 9월 달에 시행령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우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그리고 5명 내지 10명 내로 구성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다음에 상담교사, 그다음에 상담실 설치 이게 아주 주 골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어떤 기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상충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진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 역할을 해내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학교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때까지 어떤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기구이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조정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해는 기구이기 때문에 잘 안착이 앞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방 정진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위원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님과 그 다음에 그 교사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지역 학부모 중에 그 학교 폭력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학교 폭력 경험이 있는 교사, 그 다음에 검사나 판사, 경찰서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는 그 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아직 그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아직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차막 쪽에서 이 학교별 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실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아직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잘만 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그 미국 사례를 보면 어떤 학교 내에서 미국은 요새 zero endurance 그래서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심지어 야, 이 똥보야 이런 말만 들어도 바로 선생님께 얘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학교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고 아이와 학부모를 학교에 불러서 그 아이와 학부모를 가운데 놓고 이 학교장, 그다음에 전담 교사, 그다음에 그 담임 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 지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다 현실적인 좀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제가 그동안에 그 생활 지도를 해오면서 이제 생활 지도를 이제 바꿨습니다. 생활 교육 또는 학생 복지 이런 정책은 용어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년을 담당한 학년 부장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한 학년의 전체를 학생들 알고 있는 학년 부장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 담당 교사, 그리고 상담 교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는 학생 자치를 이루고 있는 학생 자치와 연관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예방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단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서로 칭찬하고 장려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 안 좋은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방 차원으로만 둬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쌤이 계시긴 하지만 담임쌤 역할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담당 과목을 가르치고 아이들 자기 반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 몇 시간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생활 지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혹시 중고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보완 장치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수가 거의 2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 외에는 자기 반 아이들 도시락은 잘 먹고 있는지 혹시 싸움은 없는지 이거 볼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그럼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인데요. 아침 시간에
최소한 정말 담임 스스로가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EBS 시청, 한자 구독해서 아침 시간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암만큼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침 시간에 정말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정말 그 생활이 바뀌면 실력이 오르고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교과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좀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학급에 이런 아이가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들 같이 도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계 시스템이 좀 이루어지면서 수업 시간에도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인정받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 체계로 학교가 좀 전환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는데 중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 각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교과 선생님하고 지금 그 담임선생님하고 연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어떤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지금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중등학교가 지금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 예. 그리고 중학교 중에서도 여학생, 예. 그리고 1학년보다는 2학년 이런 쪽에서 가장 그 어떤 부적응의 유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리고 학생부장님의 그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우리 올 이번 시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쇄신 차원의 1교 2 프로그램이라고 되었고 예. 명상의 시간 운영이라든가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시간만은 반드시 확보해서 그 학생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한 그대로 그 아이를 암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아이를 암만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30여 명을 신경 써야 하고 뭐 학교 차원에서 하려면 벌써 100여 명,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 아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학부모와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학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학부모들도 보다 우리 아이와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보다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학 쪽에서 혹시 그런 제언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를 관찰하는 것은 어쩌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세심하게 잘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우리 회원들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제 불과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이래서 전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전달을 하고 그걸 또 솔직하게 부모님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걸 애곡되게 받아들이니까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급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학부모회를 하는데 그것을 낮에 하거나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이런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급 학부모회를 하고 그것을 교사 선생님들과의 그 대화 시간.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떠느냐.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이고 선생님이 할 것은 무엇인가 역할 분담도 저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그런 활동도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그 시교육청에서 모범 사례로 작년에 어느 모 중학교 여선생님이 그 학부모님들한테 늘 편지를 쓰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 그 사례로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편지로 써왔는데 처음과 끝을 보니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신뢰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를 저렇게까지 사랑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입니다만은 우선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물론 선생님도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가장 간단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그 유영철 사건 같은 걸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유영철이라는 그 살인마를 만약에 우리가 그 미술을 잘한다고 미술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예. 그림 잘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 잘 그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다면 지금 유명한 미술 화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교사에 대한 어떤 공건한 어떤 굳건한 신뢰 속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결국 핵심은 제가 늘 교육 삼도마차론을 주창하는데 교육이라는 수레는 학교, 학부모, 이 지역사회라는 이 세 마리의 말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뛰어갈 때 잘 굴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야간에 우리들이 직장에서 돌아온 연후에 이 학급 학부모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전교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차막 지부장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학부모님을 그 교육의 가장 큰 주체로 여기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늘 학교에 와서 그 불안 또는 촌지를 가지고 간 이런 불신들 속에서 학교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7개 반을 데리고 직접 야영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수박도 좀 사오시면서 학생들은 야영을 하고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과 그 담임교사의 소통이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학부모 통신을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참 이렇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번 달 참 이런 내용을 좀 지도해 주시거나 유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걸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줄만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참 이런 점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 달 이런 게 있었어요. 딱 한 줄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에 10분 정도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줄 수 있고, 선생님의 경우는 장점의 경우는 일부러 게시판에 뒤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랑한 내 아이거든요. 부모가 싫어하는 아이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서로 긍정적으로 서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은 이런 문제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교대에서 학급 경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학급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어떤 그 연수 혹은 프로그램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국장님 지금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 꼭 낮에 학부모를 회를 해서 제가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밤에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줘요. 그 현장에도 계셨을 텐데 학교에서 이렇게 야간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 회의를 야간에 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의 책임자로 있을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특기적성 발표회를 하는데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학부모들이 퇴근을 해서 같이 학생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부모회라고 저녁에 못한다는 것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녁에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는 학부모 날도 있지만은 학생에 대한 고민을 전사회적 고민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학부모 날을 연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무작정 밤에만 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노력해 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번 차원에 정말 범정부 차원에서 학부모 날도 할 경우에는 출장을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에 특히 인성교육, 이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대단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함께하는 인성교육 전개 이것을 아주 역점 사업으로 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번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직장에서도 오늘 오후에 학부모 교사 협의회가 있다 이런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제출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그 기관에서 출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앞으로 전교조 주관으로 해서 야간에 학부모 협의회가 자주 개최되리라 이런 기대도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종종 1년에 1회 혹은 2회 이상 그 부모들이 자녀 학교에 갈 때 공식 출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이제 결국 핵심은 우리가 문제 부모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부모들은 안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하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 자주 나와서 걱정이고 나와주셨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모는 얼굴을 안 보여서 문제인데 혹시 장 박사님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들을 주로 많이 지도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배경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럴 텐데 보다 현실적인 생계에 너무 쪼들려서 아이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모들을 우리가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예, 저희 이제 금난교실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교 내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부적응해서 고통받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난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금난지교에서 유래됩니다만은 거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와라가 아니라 우리 상담사들이 거길 찾아가서 그 아이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듣고 담임선생님과 여러 학부모님을 다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입소전 교육이라고 해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자면서 그 아이의 고통을 다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다른 곳에서 자녀가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오시고 또 전문 상담 교사가 그 학부모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하, 문제가 우리 아이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이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해 준다는 것은 너무 알았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우리가 고정된 틀에서 반드시 어느 날 학교에 나와라가 아니라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와라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어느 날 또는 어느 밤중에 또 어떤 날 우리 학급의 날 학교 전체 학급보다는 학급 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또는 학급 날 다 못 모시게 되면 또 분단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서로 간의 신뢰만 구축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 교육 부분이 상당히 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조부모와 함께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 교육을 직접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무작정 아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와 사회는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수능 방송처럼 인터넷 부모 교육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 중학교를 아이를 보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 이런 걸 해놓는다면 부모에게도 좋고 학교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늘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부분을 어찌 할 거냐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학교 폭력 서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폭력 서클 근절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이제 잘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할 때 그걸 빨리 인지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기경보 시스템처럼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발견을 해서 피해 학생의 아픔을 빨리 줄여주는 것이 우리 학교 임무고 또 교사 임무일 텐데 폭력의 특성상 보복이 두렵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체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가 그 신뢰를 주고 해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걸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실력 또는 학력 중심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교육관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보조는 학부모님들하고 언제든지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장에 피해 학생이 있을 경우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이 문제를 우리 제도가 낳은 어떤 아픔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 보니 가해 학생들을 문제 학생 징계로만 하다 보면은 가해 학생들이 다시 또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단순하게 상담실하기보다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에서 중심으로 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성교육 속에 인성교육실 또는 부를 만들어서 뭐 담임, 학년, 생활지도부, 상담, 보건교사 등이 이렇게 같이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작은 소수 학생들 외에는 애정을 주기가 어려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을 또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릴게요. 학교 내에 지금 우리 생활지도 쪽에는 생활지도 부장님 계시고 부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상담 교사 선생님께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일 잘 아는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학교는 참 너무나 잘 되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디 내놔도 참 잘하시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서로 따로따로 노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지방경찰청장님 만나고 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자. 학교 내에서 도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털고 가야지 않고 우리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적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가해 학생 한 명이라도 피해 학생 한 명이라도 엄청난 피해고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해서 방법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됐다면 학교 차원에서 치료와 교정 선도를 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될, 쌤 힘으로서는 안 될, 뭐 광력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든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아이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신고를 하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정말 이런 기간이 있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음이 아프다마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본인이 해도 좋고 또 교사가 해도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도저히 우리 스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너무나 어려운 집단이 있을 때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보내서 걔가 전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자. 그러고 나서 말아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추수지도라 그럽니다. 이 아이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아이가 크면서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안 계시더라도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너무너무 그때 고마웠다. 좋다.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 그분하고 연계를 해드리자. 그리고 그분이 그 학생을 계속 지켜서 도와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해 일정의 그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자.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부여 안고만 자꾸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13개 기관을 안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활성화시켜서 전문 치료기관에다 맡겨도 주고 또 교정기관에다 맡기고 또 선생님이 관심 갖고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 학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상당히 그 사회라는 말의 역할도 우리가 좀 부여하고 활동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창학 쪽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자질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자질 하면 나쁜 아이. 심지어는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학교에서 있던 일들은 부모님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오다 보니 고자질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마 친구 얘가 내렸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들 고지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일단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로 맞았니? 한 대만 맞았니? 니는 안 때렸니?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자질이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런 것들 친구에게도 맞아도 일테면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꾸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을 참 걸러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성인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 아이들에게도 자생력이 있고 스스로 치유력도 있고 해결력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때 아니면 학생들이 어떻게 주체가 되도록 할 때 아이들 스스로 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도록 아니면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 서클 폭력 서클 근절 방안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모든 서클을 전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아리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아리 활동 가운데는 건전한 것도 있고 건전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건전한 그런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은 지도교사를 전부 배정을 해서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성적인 서클이지만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첫째로 이 폭력 서클이라든가 건전하지 못한 서클은 처음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것, 그 지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각 교육청에는 그 폭력신고센터 전화가 전부 하트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588-7179입니다. 1588-7179로 전화를 하시면 그건 바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연락이 되고 또 근무를 하고 않을 때는 담당 장학사에게 그렇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9월 달부터 각 지역 교육청에다가 이 전문 상담 교사를 전부 임용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으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전담 교사를 아주 학생들의 그 폭력 지도라든가 그 외에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패널 분들의 마지막 각각 1분씩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하고 가셔야겠다. 참학 스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학생 부분 나올 줄 알고 좀 기다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정조차도 학교에서 정해준 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라든가 이런 학급 회의들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그런 자기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가고 의견을 재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능력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 폭력을 바라봤을 때 가해자도 어쩌면 피해자다. 우리 그 아이들이 폭력을 습득하고 폭력을 모방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사회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우리 학교 어른들이 폭력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 문화를 성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학사님. 예. 이제는 모두 내 탓이다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히 저부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로서 책무를 제대로 다 했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봐야겠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너무 학교에 맡기지 않았는가, 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핑계만 댔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등등의 점에서 서로 간에 내 탓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그 원성과 괴로움, 고통을 반드시 하여튼 좋은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려합니다. 그래서 믿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좀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진규 선생님. 저희 전교조에서는 작년에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먼저 학생에 인사합시다. 이 두 가지를 공동 실천으로 했었습니다. 조금 탐리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이 현재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을 줄여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과 정부에서 대책이 어른 중심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학생에게 지혜를 묻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학급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또 학생회를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 마지막 한 말씀.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건전하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폭력 가담 학생이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폭력은 소수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학교를, 학생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학교를 믿어주고 또 학생들은 항상 지도를 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국가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정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실제로 각 교육의 주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다른 주체들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과정에 어른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학생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처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밝고 바르게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대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BC 열린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